27조 벌칙 규정을 보시면 우리가 통상할 때 뇌물 공여자, 뇌물 수수자를 차별해서 처벌하고 배임 증자, 배임 수재를 차별해서 처벌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의 청렴성이 가장 보호되어야 할 보호법이기 때문에 그 양형의 차이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안은 두 가지 똑같이 지금 징역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정은 그 우리 형법 체계에 맞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14조 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으로 가되 14조 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으로. 이게 사실 미공개 정보 이용이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차용해 온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174조에서는 알고 수령했냐 모르고 수령했냐 이거 자체를 아예 두지를 않고 있어요. 그냥 네.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가 이용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자본시장법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고, 공무원 범죄,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그 사안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뇌물은 뭐 보호법이게 아시다시피 뇌물을 받아서 어떤 직무집행을 그 다르게 한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직무집행은 끝나서 생성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부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그 공무원과 정보 수령자가 동일한 그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자본시장법의 규정은 사실은 이제 이익의 공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임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기업의 경우와 공직에서의 그 비밀을 그 유지 관리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직자의 청렴성이 더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이 규정은 정보 제공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주도적인 역할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말하는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네.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그 그런 개념에 의해서 그 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나 뭐 LH공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이름을 안 사요. 제3자한테 정보를 주고 그 사람이 사게 하지. 근데 이거를 차등을 두면 여기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처벌해야지 구멍을 더 막는 거지, 차등을 두면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맞다. 뇌물죄랑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뇌물은 돈을 받고 나서 직무 수행을 다르게 하는 거지, 부정하게 해버리는 게 뇌물죄의 본질인 것이고, 이미 이거는 행정행위가 끝났고 거기서 생성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처벌의 범위나 보호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처벌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다시 한번. 지금 주택법, 그 투기법은 이미 그 행위 자체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투기를 이용한 사람들을 강하게 처벌한다는 취지가 맞아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법, 즉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그러한 그 이해충돌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고,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그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누수는 왜 다 처벌은 다 되죠. 처벌을 중하게 하냐 경하게 하는 만 남아 있는 거지. 무슨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7년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법도 다 7년 똑같이 갔고, 이게 누수가 생겨서 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왜 자꾸 그렇게 나누니까 그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고 어떤 형벌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본시장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처벌도 사실 더 낮아요. 그런데 이걸 또 차등해서 두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조항에 대해서 원안 그대로 가자는 의견과 수정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상임위의 논의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 소위를 제가 알기로 4번인가 5번을 열어서 이 법안, 네? 8번이요. 8번을 열어서 합의한 법안입니다. 근데 그 법안을 가지고 지금 법사위에서도 지금 원안 유지 의견과 지금 수정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원안대로 그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요. 원안대로 하고 지금 이 법사위의